네,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고유가도 약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어떤 그 종목을 구성을 하게 되죠.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죠. 전통적으로 어떤 고유가 시대에 약간 빛을 보는 이런 종목, 그죠. 한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회원님들은 그전에도 한 몇 번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종목이죠. 회사 자체는요, 나쁘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5천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한 200억 조금 못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400억이 넘게 난 회사죠. 유보율도 한 1200% 정도 되고, 회사는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시총은 한 1700억대. 결국 나쁘진 않아요. 대주주는 어떤 서울석유 이쪽인데, 서울석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석유 생각나네요. 한국석유 너무 낮게 잡으려고 꼬르다 놓쳐버렸죠. 오늘 막 급등하니까 아우 짜증나 이래 됐어요. 그래서 JC 케미칼은 미리 좀 잡아둬야 되겠다. 내리면 추매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JC 케미칼의 대주주는 서울석유. 근데 서울석유 외에 한 11인 정도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주주가 어떤 주식을 팔고 이런 회사는 아니고요.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회사다 볼 수도 있죠. JC 케미칼이 어떤 주 업종으로 하는 건요, 바이오 에너지인데, 바이오 디젤이랑 바이오 중류 이쪽이 이제 주력이에요. 근데 바이오 에너지는요,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폐식용유 같은 거, 폐식용유나 아니면 어떤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연료, 이런 걸로 그냥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석유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이오 디젤을 만들면요, 아직까지는 되게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석유보다 더 비싸요. 그럼 석유보다 더 비싸니까 누가 사갔어요? 그냥 석유 쓰지. 그래서 그전까지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근데 회사가 갈수록 계속 성장을 한 배경은 탄소 제로. 세계적으로 어떤 매연을 절감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바이오 디젤의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바이오 디젤은 선박부터 여러 가지 다 쓰여요. 여러 군데 쓰이고, 시대가 이제 어떤 이 회사를 부른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대중한테 익숙하지는 않지만요. 실제 어떤 탄소 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모든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또 선박, 이쪽만 신경 쓰는데, 비행기도 똑같아요. 비행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찌 보면요, 비행기도 하늘에 엄청난 매연을 내뿜는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항공기도 결국은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물론 수소 엔진 이런 쪽도 개발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기 엔진 이런 쪽도 하고. 근데 가장 편한 거는 뭐냐 하면요, 바이오 엔진이에요. 바이오 연료를 쓰는 거예요. 최근 보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GX 칼텍스랑 협업을 했어요. 물론 GX 칼텍스가 자체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바이오 에너지 회사한테서 물량을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GX 칼텍스가 그냥 대한항공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이 어떤 보잉 777 이라는 어떤 기종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테스트 해보려니까 약간 부담은 있겠죠. 하물기만 적용해요. 하물기. 그래, 하물기에다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바이오 디젤
섞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어떤 농도를 높여 나가는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LA까지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항공유도, 바이오 에너지 이쪽으로 계속 추세가 흘러간다. 이 바이오 디젤 에너지를 쓰게 되면요, 기존에 어떤 항공유보다, 제트유보다 매연이 한 80% 정도가 줄어든대요. 그만큼 엄청난 효과는 좋아요. 그 대신 비싸다. 근데 앞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이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점점 이쪽 분야가 알게 모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봤을 때는 JC케미칼은 미래 전망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그 그러니까 내후년이구나.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그리고 26년부터는 민간까지, 어떤 우리가 농축산 있죠. 농축산 이쪽 분야에도 다 적용이 돼요. 이제는 그 생산자 의무 시행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돼요. 앞으로는. 그전에는 축산 농가에서 뭐 소가 똥을 싸고 돼지가 똥 싸고 해도 그걸 적당히 다 처리했죠. 막 엄청난 냄새, 악취가 풍겨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게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 어떤 축산 농가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전부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그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이 에너지, 이 관련 법은 점점 강화되고 어떤 규모도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JC케미칼은 미래성장 어떤 산업으로 괜찮다. 근데 유가가 한 65불 선이면 좀 별론데 그 이상 70불, 아마 80불 넘어가면 바이오 어떤 디젤 에너지가 결코 비싸다. 이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JC케미칼이 어떤 수혜주 이런 식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을 한 번씩, 거론 어떤, 이제 매수를 한 사람만 다 알고, 회원님들도 다 아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그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우리 정부랑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수도를 이전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 참여해달라, 뭐 비공식적이지만 요청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인도네시아 그 수도 자카르타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엄청난 건물들을 막 짓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이걸 짓다 보니까 얘가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내려앉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진 땅이 거진 약간 늪지 성향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정글, 뭐 밀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놨다 보니까 거진 1년에 한 30cm 정도 내려놨는데요. 저도 그 JC케미칼을 이래 찾다가 그쪽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수상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수상가옥에서 산다는 것은 무리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매년 집안에 내려앉으니까 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안방을 다 덮어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 때 이 차가 얼마나 큰지 침대에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침대에 자고 있으면 침대까지 물이 다 차서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카르타 바로 앞에 더 큰 섬이 있죠. 더 큰 섬이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다. 그 자카르타 수도 이전하는 그. 맞아요. 예. 동칼리만탄. 이름이 좀 어려워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지금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쪽에 집안 치마 이런 다큐멘터리 한 번만 보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와, 이거 심각하구나. 금방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 칼리만탄 하면 우리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돼요? 좀 어렵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칼리만탄보다는 저는 그 나이가 좀 있어 그런지 보르네오 섬이 오히려 더 익숙해요. 우리 저 칼리만탄 저기에서 나무를 수입해 와가지고 가구를 만들었죠. 그거를 보르네오 가구라고 제가 클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집 가고 막 일할 때는 보르네오 가구 막 사가면 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저 지역에 제시 케미칼이 그죠 바이오 디젤 원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나 이런 어떤 그 나무에서 그 어떤 연료를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칼리만탄에 그 2012년 10월 달에 그 엄청난 큰 오일팜 농장을 지었어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찌 보면 땅이 뭐 100% 개인 소유가 아니고 뭐 100년, 뭐 50년 이런 식으로 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거대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씩 거론은 돼요. 근데 만약 이제 본격적으로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이 되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뭐 저기 뭐 어떤 동칼리만탄 저쪽에 땅을 저렇게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 데는 어쨌든 제시 케미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틀림없이 반응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는 이전 말만 하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협조도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어떤 보험 삼아서 편입을 해두면 나쁘진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그죠? 분할 매수. 항상 주식은요 장이 나쁘면 떨어진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100만 원치 살 생각하면 최초에 한 50만 원치 이런 식으로 조금 사고 거기서 한 5% 10% 떨어지면 추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시 케미칼 익숙한 종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보면 그죠? 뭐 굳이 안 되면 그 S오일 같은 거 아니면 지금은 또 배당 시즌 다가오니까 뭐 S오일, 뭐 우선주 이런 것도 지금 시기는 괜찮다 봅니다. 고유가 대비해서 매수하는 종목으로는. 예, 이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